안녕하세요. 킹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이 선발로 나선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 하지만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팀을 패배의 수렁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과 그라운드박 이슈로 인한 후유증이었을까요? 요근 내 가장 부진한 모습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은 18일 0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1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5경기 3승1무로 상승세를 달리던 토트넘은 이번 패배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의 아시안컵 이후 첫 번째 복귀전은 아닙니다. 그만큼 체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1일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 역전 결승골을 도우며 아시안컵 이후 성공적인 소속팀 복귀를 알린 손흥민이었지만 이번 울버햄튼전이 부진은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날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울버햄튼이 견제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측면에 고립되는 모습이 잦았고 돌파에 어려움을 겪자 손흥민은 크로스로 해결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유효 슈팅도 제로였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0을 주며 가장 낮게 평가했습니다. 소파스코어의 6.7점, 풋몹의 6점 모두 팀 내 최저였습니다. 그야말로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손흥민은 지금 분명 몸과 마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이강인 등과 다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은 가운데 손흥민이 여전히 부상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16일 훈련을 마친 손흥민이 자신을 기다리던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언가 손가락에 스치자 깜짝 놀란 듯 손을 털고 다시 사인을 합니다. 물리적인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짝 스쳤을 뿐인데 자세히 보면 이때 어금니까지 깨물 정도로 통증이 생각보다 꽤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가 아무리 발로 뛰는 운동이라고 해도 신체 한 부분이 저 정도로 불편한 상태라면 당연히 전력을 다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울버햄튼전 부진과 손가락 부상이 분명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손가락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수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 손가락 탈구 수술을 받게 된다면 최대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극심한 통증을 견디며 간단한 붕대만 두른 채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심적으로도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이 손흥민의 SNS에 찾아와 악플까지 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선수들 사이 물리적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강인을 향한 비난이 확산되자 일부 팬들이 손흥민의 SNS에 몰려가 항의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인스타그램 게시판에는 손흥민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손흥민 선수가 해명해라. 주장이라면 책임이 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고작 22세 어린 선수인 이강인이 혼자 총대를 메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강인이 잘못은 맞지만 여론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모든 것을 트집잡고 흠집내려 하고 있다. 주장으로서 진실이 무엇인지 입장 표명을 해달라. 분명 피해자는 손흥민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일부 이강인 선수의 극성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라도 손흥민을 비난하는 이런 식의 댓글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심적으로 크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 재능을 꽃피운 손흥민은 당연히 국가대표를 막내로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막내를 맡았던 시절에는 특히나 뛰어난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기성용 등 실력으로도 최고였으며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선수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기성용 선수는 국가대표 시절 몇 차례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지만 이런 기성용 선수마저 손흥민의 팀워크를 인정해줄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 앞 유직 후 대선배 박지성과 한방을 썼습니다. 심지어 대선배 박지성이 호텔 로비에 나타나자 손흥민은 기다렸다가 박지성의 짐까지 들어주는 깍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배가 처음부터 저런 깍듯한 모습을 보여주자 선배 박지성 역시 곧바로 편하게 지내자며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종료 후 이영표 선수를 위해 무등을 태워줬다가 당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자 이영표 선수가 직접 사과 댓글을 남긴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과 댓글 역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정말 친한 사이에 남길 수 있는 간단한 코멘트였습니다. 이 간단한 댓글 하나로 사람들이 오해는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최고참 이영표 선수까지 막내 손흥민과 허물없이 가까우며 서로 존중하는 형동생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성용 선수의 물 일화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국대 시절 목이 말랐던 기성용 선수는 손흥민에게 물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무려 20개짜리 생수묶음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이 재밌었던 기성용은 SNS에 사진과 글을 남겼습니다. 흥민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먹고 죽으란 해자식. 이런 위트 있는 사진과 댓글을 보며 네티즌들 역시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막내이고 기성용은 고참이지만 저 둘 사이는 정말 친한 것 같다. 친한 형동생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처럼 느껴진다 등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막내 손흥민의 깍듯한 헌신 덕에 당시 국가대표는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셔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내 시절부터 선배들을 존중하고 동료들과 최상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 이런 자세 덕분에 팀 선배들에게도 인정받고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이런 완벽한 막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참 선수가 된 손흥민이 지켜보는 막내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최근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른바 탁구게이트 3인 방이 경기 전 물병 놀이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7일 요르단과 아시안컵 준결승전 당일 촬영된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이강인, 서령호, 정우영이 경기장 안쪽에 모여 앉아 물병을 던져 세우는 물병 놀이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세 선수 모두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띤 채 즐거운 모습입니다. 이강인과 서령우는 정우영에게 다가가 볼에 딱밤을 때리기도 합니다. 경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가벼운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날 고참급 선수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손흥민 선수에게 손가락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그것도 경기를 몇 분 앞둔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쉬운 장면입니다. 고참이 된 손흥민 선수는 한참 어린 후배 선수들의 치기 어린 일탈을 보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분명 마음고생을 털고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경기에서 패했지만 손흥민 선수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팀 주장이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손흥민의 리더십을 칭찬했습니다. 최근 한국 대표팀 내분 사건과 관련해 손흥민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손흥민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더십은 인기를 얻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팀을 위한 최선이라면 그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손흥민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다며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런 모습을 나도 여기서 봐왔다. 뭔가 옳지 않다면 손흥민은 그것을 말한다. 때로는 그것이 인기 있는 일이 아닐 때도 있다. 선수단, 코치진, 구단과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리더로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손흥민은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손흥민은 매우 예의 바르고 존경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승자나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랬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수준에서 경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완벽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은 것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클린스만 전 감독하고 정말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감독이라면 팀 안에서 생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면 주장이 아닌 감독이 가장 먼저 나서 선수들의 기강을 잡고 정리를 해줘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전술도 문제였지만 팀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본인의 부족함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클린스만은 4강전 패배의 원인을 손흥민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불화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이후 태어나서 가장 힘든 일주일을 보냈다고 토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팀을 다시 EPL 정상권으로 올려놔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 해결의 키는 막내급 선수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강인, 정우영, 서령우 등 선수들은 분명 아직 어립니다. 과거와 달리 국가대표 선수단 사이의 위계질서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일부 젊은 선수들은 이 선을 넘었습니다. 선후배 간 물리적인 충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후배들이 먼저 진심 어린 사과와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